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봐 김종태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고 체감 실업률도 20%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의 각종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해당 지역과 현장의 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맞춰 지역에서도 청년 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점태 순천시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백두 청춘창고 입점자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진 독립서점 생각구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박 교수님,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고 인기에 영합해 혈세를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최근에 정부가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이 청년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900만 원씩 지원하겠다. 또 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신규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산업의 역량을 키운다든지 또 노동의 질을 올린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이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저는 정부가 이 청년 실업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당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정책 같은 이런 처방들을 추가로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청년 일자리 대책의 포인트는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지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네. 지역에서도 해당 기업과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방금 박병희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정부 일자리 4대 중점 과제를 보면은 중소기업 청년 고용 추가 장려금 개선이랄지 고졸 취업 장려금 그리고 미래 핵심 인재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근무 작업 시설 및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다소나마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0%가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백두 대표님. 네.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신설이라든지 청년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데 이런 정책 발표에 지역 청년들은 실제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은 우려들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잃고 살아간다는 M4 세대를 하지만 그런 금전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찾을 수 있고 특히
지역에는 대기업이 없다 보니 중소기업들을 다니고 있는 저희 청년들에게 또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청년 소득세 감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이 청년 세대들이 이미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를 안고 그 사회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자금 대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어깨가 짓눌리고 있는데 거기에 높은 주거비, 높은 물가로 인한 생활비 이렇게 삼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은 이 여러 제도적 지원은 이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문사철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뭐 자기 이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 기존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문과 있지 않습니까? 문과 사람들의 뛰어난 인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기를 좀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청년들이 대기업 신규 채용에만 매달리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수가 적은 것도 현실인데 교수님 맞습니까? 지역 사정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자리가 실제로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특히 우리 전남 지역 그리고 우리 여수 광양 이쪽은 잘 아시다시피 그 대규모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규모 공단을 보면 여수 쪽에는 큰 화학 공장들이 있고요. 또 광양에는 큰 제철소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이고 그런 점에서는 중소기업의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또 전남의 청년 실업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비교 가능한 통계는 작년 4, 4분기 통계인데 전국의 청년 실업률이 한 9.0 정도 나오고요. 전남은 9.4 이래서 전남의 청년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서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그 구인난을 겪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고 있고 이런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선뜻 그 발을 안 들여놓는 셈인데 정부의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과 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상당히 그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 지역이 청년 실업률이 낮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우선 그래도 그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건 이런 재정 지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소위 말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또 이쪽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이런 서로 미스매치로 인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점태 국장님. 네. 지역에도 그 중소기업 수가 좀 적어서 일자리를 찾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 사정은 어떤 사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는 일자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상.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기존 그 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게 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 그 순천시 같은 경우는 그 해룡산단 내에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과제도 들어있고 공약사항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약 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야흥동 일원에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그 마이스 산업과 R&D 등 그 미래형 지식 서비스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취업을 위한 여러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중소기업의 취업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취업 한계 극복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2014년 3월 달에 그 중앙동에 있는 시내몰 청년 점포를 시작으로 해서 그 청춘 창고 그리고 그 아랫장 청년 야시장, 그리고 청년 챌린지 숍 등 그 순천형 그 청년 일자리 그 창출 정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시책들이 사실 정부로부터 높은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작년 말에는 그 일자리 관련 그 정부 시상에서 5관왕을 그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걸 저희들이 만족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 서비스 업종뿐만이 아니라 기술 그 지식 기반 그 창업 지원과 함께 그 열정이 있는 청년과 장년층이 함께하는 그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그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이랄지 지역 그 웹툰 작가들의 그 작품 활동을 위해서 현재 그 글로벌 웹툰 창작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4차 산업혁명선도 그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카이스트와 협업으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장기적인 그 일자리 대책들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의 취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또 지역에서도 강점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백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이 가지는 강점이라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지역마다 가진 특색 그리고 지역마다 가진 그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가진 특색을 강조하여 차별성을 갖추고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한다면 그게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순천을 예로 들자면 순천은 모두가 아시는 순천만과 국가정원이라는 사업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그 덕분에 뭐 관광업과 또 정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게 되었잖아요. 만들어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순천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도 생기고 이런 문화들을 통해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고 순천시가 주변에 있는 여수나 광양에 비해 대기업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비해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자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정진 대표님 생각하는 그 청년 일자리의 어떤 그 지역의 강점, 그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김전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순천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 사업하는 거 보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인구수가 적고 좁다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미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되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 순천이 갖는 강점, 또 우리 전남 동부권이 갖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 전국에서도 그런 손꼽히는 산업지대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순천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유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순천시가 그래도 꽤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청춘창고도 사실은 전국에 몇 개 없는 지방철도청을 갖고 있는 도시가 순천이라서 바로 철도 그 역 근처에 그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레일러들이 많이 그 찾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순천이 갖고 있는 유산이랄까 이걸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순천만 정원을 활용해서 그 공공 일자리 그 정책을 이 많이 편 것도 순천시 그 행정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순천, 여수, 광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많지 않고 이걸 광역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우리가 수려한 경치, 섬진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뭐 이 조계산 또 뭐 지리산도 가깝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유치라든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CT 산업들을 좀 더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수나 광양의 공단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자연적인 그 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앞으로 산업들은 우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가 바로 옆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처럼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또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본사가 지금 제주도에 입지한 것도 그런 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맛있는 먹거리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지역이 그리고 따뜻한 기후도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신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데도 우리가 장점이 있다고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국장님, 네. 그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순천시가 나름대로는 그 청년 일자리 정책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이렇게 호응을 받게 된 이유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이라는 점이 사실 청년들에게는 더욱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세 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그 소확행이랄지 그 워라밸이라는 그런 가치에 중심을 두고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일자리 정책은 그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그 지역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공공의 정책으로 보완을 하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는 크게 취업과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취업 지원 정책으로는 그 정부의 각종 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 추진해 가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그 일하는 순천 뭐 청년 희망 통장 사업이랄지 뭐 이런 자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거론되는 청춘 창고와 같은 창업 공간을 그 확대 운영을 하며 그 산학관 협력 지원 사업 그리고 글로벌 웹툰 센터 구축 등 그 청년 창업 분야를 그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그 시가 일방적으로 그 청년 사업이나 정책을 그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좋은 일자리를 위해 그 다양한 도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실험과 연습 공간들을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춘 창고와 같은 그 창업 공간도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드웨어만 갖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 그 개소하기 전에 그 지역의 청년들이 그 다양한 지역 그 축제와 행사들에 참석을 해서 작은 그 프리마켓 등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그룹들이 그 청춘 창고라는 그 시의 정책과 융합을 해서 정착될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가 다양한 그 이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교수님 이렇게 청년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면 청년들이 침체된 원도심에 와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길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재생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순천시가 꽤 그 좋은 정책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서 그 김준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춘창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도심에다가 지금 청년센터를 만들겠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순천의 그 원도심을 가보면 최근에 그 도심재생사업을 통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해서 아마 뭐 20몇 개, 26개 정도의 창업을 새로 했다고 하고, 또 그 창업이 원도심의 빈 점포들을 활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활기가 이제 생기는 그런 편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 조금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점에서 순천이라는 도시 자체에 새로운 그 활기를 불어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예전에 우리가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도시 재개발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재생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붙인 용어인데 순천은 그런 점에서 정말 재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점태 국장님. 네. 이런 도시 재생이 그 문화 재생을 통해서 또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박병희 교수님께서도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우선 도시 재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게 그 주민이 주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자기 마을을
새롭게 재생하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기존의 건물이랄지 그 문화 훼손을 최소화 또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기존의 그 도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그 건물을 올리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그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4년부터 그 도시재생 그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그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그 청년 문화 기획자 등 그 도시재생 대학과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총 48개 약 210여 명의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설립 이후에는 도시재생 연계 사업과 또는 전국 단위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그 만들어 가는데 그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그 전남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그 2018년도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우리 순천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인 그 앨리스 그리고 청년문화기획자 협의체 힘센 아이 등 그 7개 그 단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1억 1,400만 원의 그 예산을 그 확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재생과 연계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 및 양성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과 참여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청년 일자리하고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도시재생이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사업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진 대표님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우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청년이 문화사업을 선도하는 것은 동의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순천의 청년 문화사업 이러면 이제 뭐 아까 쭉 말씀 나오셨던 그 뭐 청춘 창고도 떠올릴 수 있고 아래장 먹거리, 청춘 옷장 이런 걸 다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서글픈 게 다 어떤 서비스업이라는 거죠. 자영업 위주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때 우연히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뭐 개선이 돼야 할 것인가를 연구 영역을 맡으신 분들을 우연히 안내하게 됐어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몇 초간 침묵에 빠졌는데 그게 순천의 3차 산업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되게 이 도시가 이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 앞으로 도시재생은 더 활발해질 것이고 한동안 그리고 직접적으로 최근에 공모 뭐 가까이서 나오는 공모만 봐도 사업비도 올라가고 상향 조정되고 있고 뭐 축제도 많아질 것인데 당연히 이 축제나 공모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축제나 공모를 운영하면서 문화산업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뿐만 아니고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데 지역에 보면은 순천의 도시재생 산업이 좀 잘 돼 보이는 게 사업이 잘 돼 보이는 게 제가 3년 전부터 뭐 얼마 안 됐지만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뛰어난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보고 있으면요. 근데 이분들이 흩어져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활동을 하다 뭐 멈추시고 이래가지고 이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직접적 일자리도 구축해 주시고 이러면 아마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국장님. 네. 순천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 가운데 아까 청춘 창고라는 말이 자주 네, 등장하는데요. 네. 이 청춘 창고가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에서 지원 사업으로 채택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순천 청춘 창고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시죠. 그 청춘 창고는 그 해방 이전에 지어진 그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청년 창업의 현장이며 또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순천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2,700여 제곱미터이고 건물은 한 동입니다만은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 등 약 한 9억 원의 그 사업비로 그 조성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그 청년들이 식음료, 공예 등 약 22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17년 2월 8일에 개장을 해서 그 입주 청년들에게 연 16만 원의 그 저렴한 그 임대료를 가지고 최대 2년간 그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그 쌓을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방문객들에게는 그 청년들의 그 다양한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청년 문화 교류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그 현재까지 약 32만 명의 방문객과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해서 그 입점 점포 중 3군데가 그 원도심의 분점을 그 내서 운영하는 그 가시적인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춘창고가 그 전국적으로 청년 그 창업 그 성공 모델로 인정을 받아서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의 그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순천의 새로운 핫 스페이스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자랑이 대단하신데요. 거기 그렇다면 그 박백수 대표님, 네. 이런 청춘창고에 입점하신 입점자들의 만족도나 뭐 요구 사항 같은 건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와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는 시청에 대해서 좀 큰 만족도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청년몰들과 다른 특별함과 차별성을 갖춰졌다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 입점자들로서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특별함과 차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1년밖에 안 되었고 저희도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는 입점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점자들이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순천시 청년 정책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만의 좀 특별함 그리고 색깔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입점자들도 뭐 아무래도 그런 요구 사항들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지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청춘창고만의 어떤 차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정진 대표님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까 그 박백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순천의 고유한 색채를 좀 찾아보기 힘들다. 청춘창고가 그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순천역 인근에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경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 곡물창고라는 그 유휴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시설적인 면을 뭐 재활용하고 이 청춘이랑 어떤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문화 사업인데 여기에 순천 고유의 안 그래도 이 위치에서 물론 열심히 잘하고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여기서 자생력을 갖추는 데만 최선을 다해도 그게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순천 고유의 색채를 찾는다는 게 아마 순천 고유의 색채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관광물 있지 않습니까? 자연물에서 확보가 되는 것이고 뭐 역사나 뭐 어떤 특정 주민들의 문화에서 디테일하게 찾아내는 것이지 이게 어떤 사업적인 면을 통해서 찾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고유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야지 그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청춘창고를 열었는데 지금 거기 지역에 색채가 없다 이러면 그냥 이 자생력을 때문에 막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한테 어깨를 누르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가 이 청년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인생에서 뭐 어느 연령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이란 연령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2, 3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를 청춘창고를 만들었는데 왜 딴 데 또 만들고 거기만 응원하냐. 지속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큰 사업비가 들지 않더라도 그걸 같이 찾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예. 청춘창고처럼 상인과 점포의 육성에 주력하다 보면
또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도 생길 것이다. 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청취창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점포 형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음식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은 조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또는 이 음식을 위주로 하는 창업은 기존의 다른 상인들과의 약간 충돌도 우리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그 새로운 기회를 경험을 해본다. 그리고 2년 동안 충분히 거기서 인큐베이팅 된 다음에 나가서 창업을 한다. 뭐 이런 점에서는 새로운 시도고 바람직한데 또 아마 전국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좋은 시도라고는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만 가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역의 그 산업 역량을 좀 해야지 그래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그 일자리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산업 기반에 맞는 그런 경쟁력 있는 신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또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국장님. 네. 이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함께 청년 창업과 사회 참여를 확대를 위한 청년 도전 사업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이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청년 센터, 순천 예. 청년 예. 센터입니까? 네.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시가 2016년도에 청년 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에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 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청년 정책 원년이었던 2017년도에 청년 정책 핵심 사업으로 청년 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청년들의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센터는 우선 청년들의 접근성이 좀 쉽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 원도심에 있습니다만 승주군청 2층에 약 350여 제곱미터 규모로 문화공간, 세미나룸, 예비 창업자 공간 그리고 소통 카페 등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구성과 배치를 위해서 저희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서울, 수원, 광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년 공간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 콘서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오는 5월에 개관이 되면은 청년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취업, 주거,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또한 교육과 문화 활동 등 청년이 주인이 되어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들으면 순천 지역의 청년들은 다 일자리 찾을 것 같은데 방백두 대표님 이런 순천 청년센터 개관에 대한 기대감이나 나름대로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대감이라 하면은 일단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런 말만 들으면 되게 있으면 엄청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청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저쪽에서 최정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항상 관에서 일방적인 주도하에 청년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이렇게 센터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순천 청년들은 문화의 거리 이쪽 부근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순천시의 청년 정책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진 대표님 생각하는 청년센터 개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쉬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감도를 살펴봤는데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보고 있으면 보면은 총 4개층입니다. 근데 조감도에 보면 2층이 청년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1, 3, 4, 숫자를 1, 3, 4 지하층이 음악 관련 시설이 되게 조감도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의아했던 게 특정 분야가 아닌 어떤 세대를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명칭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센터. 이 청년센터라는 공간이 세대를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뭐 녹음실, 연습실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한 분야를 위한 공간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뭐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 운영하는 사업비일 것이고 아마도 그 건물에 대한 자본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 수십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수십억이 몇십 명 정도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게 보인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물론 이 조감도가 전부는 아니죠.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뭐 원데이 클래스, 문화 휴식 공간, 카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전에 청년센터를 지금 준비하기 전에 기존에 지원했던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에 다 있는 공간들이에요. 거기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작예술촌도 그렇고 저 진짜 시민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게 시가 상당한 자본을 들여서 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꾸려놨으면 이 연계 방향이나 확산 방향을 잘 조직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과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시가 기존에 지원해줬던 사람들이랑 경쟁하겠다는 말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청춘 창고, 청년센터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 정책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천시의 청년 정책, 청년들의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 국장님?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사자인 그 청년들의 그 현실과 필요가 반영되지 않는 그 청년 정책은 반드시 그 청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당사자들이 그 직접 참여를 해서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그 저와 같은 그 중장년층의 시각이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 깊은 공감 속에서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일자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당당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 주거, 복지, 뭐 육아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연계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그 실현이 돼야 청년 일자리 또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각종 그 의견 수렴과 청년 정책 논의를 위해서 그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청년협의체, 일명 그 청년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통이 매월 1회 그 분과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달에는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정책들을 저희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를 통해서 제안된 그 우리 그 청년 정책 중에서 그 청년 서로 학교, 그리고 1인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청년 도전 사부 확대, 그리고 일하는 순천 청년 희망통장 지원 사업 등은 그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이런 다양한 청년 정책 참여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보완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사실은 관이하는 일이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청년정책협의회 같은 건 독특한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모이는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상시적으로 모여서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청년센터를 아까 뭐 그
문화 공간으로만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시민들이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좀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또 일종의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와 실제 구직자 간의 이 미스매치 이런 것들도 이런 공간에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순천 경실련에 속해 있는데 순천 경실련에서도 앞으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세무사 경실련 회원 중에 세무사는 가서 세무사로서 세무사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교육도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최정진 대표님. 저는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이 일자리 정책을 지원을 받거나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이걸 내가 지원을 받았다,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시대적 난간을 함께 헤쳐나가는 한 방안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야지, 수혜를 받았으니까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이걸 당연히 받을만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태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백두 대표님. 저는 정부나 시에서 이러한 일자리 정책들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M4 세대들이 그래도 우리도 뭔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러한 정책들 덕분에 저희 청년들이 조금 더 희망을 찾게 됐다라는 생각,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청년 정책들이 그냥 단순하게 관에서만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청년 정책들, 일자리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김점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의 큰 흐름에 따라서 청년층의 감소 그리고 이 지역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지역 유출은 지역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많은 지역이 지속 가능한 도시이고 또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 여러분께서는 우리 관은 물론이고 시민들께서 늘 관심 갖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양한 사업이나 시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주시면서 우리 순천시가 전국의 청년들이 다 둥지를 틀고 젊음의 힘이 넘치는 그런 젊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박병희 교수님. 예, 아까 통계를 보면 전남 지역의 청년 실업이 한 9.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더 높은 비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을 우리가 통계를 구할 때 실제로 일하고 싶지만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만 구해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있고요. 실망 실업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20%가 넘는다는 게 지금 학계 정설입니다. 23%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추진해야 될 일이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수입돼 가지고 하급 노동들을 맡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협력해서 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급여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청춘의 꿈을 펼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서 대도시보다 지역의 사정이 더 열악할 수 있지만 안정감 등에서 지역이 가지는 장점을 선택하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MBC 토론 감론을 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